안녕하세요. 1월 28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미국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기화된 것을 넘어서 더욱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비트코인이 증시보다도 부진하게 된 이유에는 금리 인상과 또 미국 증시 하락 등이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나 기업에서 혹은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 모바일 신분증은 있었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모바일 신분증인 만큼 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행안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 적용해서 안전성의 확보에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 소득공제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업비트 이용자들은 현금 영수증 발급 등록의 절차를 마치면 이 원화마켓 수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은 원화마켓의 거래 수수료와 원화 출금 수수료에 한하며 이 코인마켓 거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은 이 거래 수수료 발생 기준의 이후부터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유사수신 사기 규모가 1년 사이에 약 15배나 늘어난 3조 1,2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 사기 규모도 덩달아 커지면서 이 원금과 수익 보장 등을 믿고 섣불리 투자한 일에 유의하셔야 할 텐데요.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 규모는 1년 전인 2,136억 원보다도 약 15배나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환전과 결제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금융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2,200억 원을 뜯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다면 먼저 의심하고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또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해서 이 사회적인 협의체가 출범합니다. 최근 개인화, 지능화를 표방하는 웹 3.0과 실감 기술과 또 인공지능, 암호화폐 등의 발달로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이 메타버스 내 플랫폼, 크리에이터, 이용자 등의 소통을 위한 이 원칙과 규범에 대한 범사회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는 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문가 및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과 또 산업계 인사와 함께 이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메타버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기술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제도 자체 문제를 살피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산하의 코빗 리서치 센터가 암호화폐 밸류에이션 모델 6가지를 자체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의 본질이 네트워크에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인터넷처럼 중개인이 없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이 가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리서치 센터 측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원권처럼 작용하는 암호화폐라면서 이에 기반한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이 비트코인 초창기 때부터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트칼프의 법칙과 또 스톡트 플로우 모델도 제기됐는데요. 이외에도 화폐 수량설 그리고 원가 접근법 등 이 다양한 암호화폐 밸류에이션 모델이 소개됐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메타버스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서 이 SM과 청강대는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구성과 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그리고 협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교육 그리고 상호 발전을 위한 시설, 자원의 공동 활용 및 협력 사업의 전개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양사의 협력을 통해서 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이 모든 교육의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또 학생들에게 더욱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코너 속의 코너, 코인을 무는 이야기, 코코모 시간입니다. 안녕, 코인을 묻는 이야기 코코모 코인형이야. 안녕, 난 코인 누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타임즈 2021년 올해의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정답! 일론 머스크! 딩동댕. 그러면 그가 유명 밈코인인 도지코인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오늘은 왜 일론 머스크가 꾸준히 도지코인을 추진하는지 다양한 가설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오, 궁금하다. 때론 지난 2021년 미국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에서 일론 머스크가 호스트로 출연했어. 오프닝에서 머스크는 자기 자신을 도지 파더라고 부르라며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칭찬을 하는 거야. 정말? 또 다른 코너에선 도지코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출연자 질문에 통화의 미래이자 전 세계를 장악할 멈출 수 없는 금융수단! 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으로 도지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야. 그런데 출연자 배우 마이클 채가 그래서 사기입니까? 라고 묻자 그래 그건 사기야 하하하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 아이고. 신기하게도 SNL 방영 직후 도지코인 가격이 무려 30% 이상 가까이 폭락을 했어. 사기라고 하니까 그렇지. 아, 역시 머스크가 머스크했네. 그럼 도대체 왜 일론 머스크는 계속 도지코인을 언급하는 걸까? 첫 번째 가설, 도지코인 최대 보유자가 일론 머스크라는 얘기가 있어. 일리 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지코인을 보유한 이름 모르는 투자자의 평가액이 220억 달러, 즉 25조 6,700억 원을 넘어섰어. 이 투자자의 정체를 두고 미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이거나 일론 머스크라고 거론되고 있어. 현재 도지코인 상위 100명의 보유자가 발행량의 약 67%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이 코인의 약 28%를 소유하고 있어. 그는 지난 2019년부터 매입을 시작해서 한 번에 28.06197개씩 도지코인을 매수하는데 이 숫자를 거꾸로 읽는다면 머스크의 생일인 1971년 6월 28일이랑 똑같이 매치가 돼. 소름! 두 번째 가설, 도지코인이 사실상 일론 머스크 본인의 소유물이자 자작극이라는 거야. 이것도 일리 있다. 최근 도지코인 개발자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인 도지코인 재단에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 인사가 합류를 했어. 일론 머스크의 가족 관련 업무를 맡아온 제러드 버셜 뉴로땡크 CEO가 재단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더라 하더라고. 또 지난 2019년 머스크는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일해왔다고 단독 보도가 나왔어. 총 4명의 핵심 개발자로 이루어진 팀이었고 그의 조언은 환영했으나 자금 지원은 거절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도지코인의 아버지인 거야?
확실하게 머스크가 도지코인 아버지라는 증거는 없어. 도지코인 개발자가 머스크의 친구라는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양 아버지 정도? 약간 대부 정도? 그리고 마지막 가설은 머스크가 정말로 화성에 가서 집을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어 도지코인을 그렇게 띄우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화성에 가면 도지코인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도시 투더문 널 데려갈게 화성에. 제시한 세 가지 가설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게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소정의 상품을 줄게. 오늘 준비한 코코문은 여기서 끝이야. 과연 도지코인과 일론 머스크는 무슨 사이일까? 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이 붕괴하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9월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이 비트코인 하락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서 추가로 410개의 비트코인을 더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1,80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엘살바도르에도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시장의 분위기는 이 정오에 방영되는 이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